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박사마을입니다. 박사마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박사마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디냐? 강원도 춘천시 서면입니다. 그 서면에서 오래전부터 물론 그 박사들이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한 면이죠. 한 면에서 지금까지 아마 200명 이상이 박사 이상급, 그러니까 한승수 국무총리도 서면에서 출생하셨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 서면에서 나온 그 박사 이상급 인물들이 200명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 면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면에 가보면 그 박사들이 언제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박사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학자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급의 박사들이 한 면에서 그 면을 가보니까요 정말 명당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인물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그 산세가 그 귀성이 많아야 돼요. 귀성, 귀할 기자 별성자, 귀한 인물이 나온다, 귀한 인물이 배출된다. 그래서 그 귀성인데요, 이 귀성이라는 건 5가지가 있습니다. 목화 금수 토, 아주 간단해. 이 오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 이렇게 돼요. 이런 그 귀성이 많으면 그런 각가지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이다, 자연이다,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박사마을에도 참 훌륭한 그런 자연에 따라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정말. 그래서 일본도 당연히 외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박사마을에 대해서 미국도 방송이 됐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입증이라는 겁니다. 풍수지리 입증,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귀성이 있음으로써 그런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그러면 그 반대로 만약에 풍수지리학적으로 흉상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기가, 흉상은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많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떠나는 사람이 많죠. 이 흉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계속 살다 보면 일이 안 되니까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흉지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잘 되는데 거기서 떠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풍수지리학은 우리 전 인류가, 전 세계가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풍수지리학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음택과 양택이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왜 명당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울의 그 남산 알죠? 남산에 다 가보셨을 텐데 남산을 중심으로 사방 40리, 이 남산을 중심으로 40리 둘레를 보십시오.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산이 그 귀성이 많아요. 뺑 눌러.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산의 형상은 꽃이 반쯤 핀 형상, 모란 꽃이 반쯤 핀 형상. 그래서 풍수용어로는 모란 반개형, 이렇게 됩니다. 이 남산이 꽃봉우리단 말입니다. 그 꽃피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게 각 처에서는 그게 주작도 되는 거지만 귀성도 되는 거지만 꽃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자가 들어간 거, 금계 포란형, 또 무슨
장군 대자형, 뭐 해령 음수형 이렇게 들어간 거, 형자가 들어간 것은 다 명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란 반개형이, 모란 꽃이 반접힌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은 명량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이 모여 살죠. 이곳에서 또 배출되기도 하지만, 자, 이와 같이 이 형상에 따라서 그 명당에서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밝혀낸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명당은 틀림없어요. 서울이. 그런데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걸 1000년 만에 최초로 밝혀낸 거거든요. 제 스승, 제 풍수가 바로 신안계 무령설인데 1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후계자 한 사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승님들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우리 역대 정말 막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도선국사, 나홍선사, 무압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호림, 성거사, 정동, 이지암 이런 막대한 분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밝혀낸 거예요. 청계천에 구군이 있다. 그래서 갈라지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1000년 만에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서울이 명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거 청계천을 복귀하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계천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도에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한 건데 맞잖아요. 이와 같이 이 형상에 따라서 이 박사마을에도 그만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물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제가 참 흐뭇하죠. 저 풍수인으로서는요. 그런 것을 가보면 행복해요. 아주. 그리고 자연을 잘못 활용해서 하는 사람 보면 또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면에서 이런 큰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배출됐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부와 명예, 화목을 가지려면 자연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활용하는데 누가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박사마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면에 가장 최고의 큰 명당이 있습니다. 양택지인데요. 정말 제가 그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양택지 명당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거기 제가 가서 간평을 딱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땅 주인이 하는 소리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큰 명당이 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어떤 일을 해도 발전한다. 큰 발전한다. 특히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딱 그 말 떨어지자 그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년 전에 거기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300년 전에 어떤 그 학자가 그곳에서 뭐 3년간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당이죠. 서당 글 배우는 곳. 그걸 하면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분이 선생이 3년 만에 영의정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비석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갈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간평을 하고 나니까 딱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 그래서 그 비석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게 이제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땅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비석을 춘천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박사마을 명단 있는 거기다가 세워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당이 상당한 그 양택지인데 정말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 아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풍수가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일인데,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발전하는 거지만 사회와 나라에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양택지는 나라에서 쓰든 개인이 쓰든 써야 돼요. 명당은 자꾸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박사마을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명당은요,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서 명당만큼 우리가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판에 더더구나 그런 명당을 그냥 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곳에다가 뭘 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호텔이라도 잘 될 일이고, 뭐를 해도 잘 되는 일이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양택지로는 아마 세 번째 정도 명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춘천시 서면에 박사마을에 큰 인물들이 지금까지 많이 뭐 국회에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명당이 자연 풍수지리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는요, 좋은 것을 빨리빨리 많이 활용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한다라는 제가 아쉬움을, 명당 그대로 있는 것을 곳곳마다 있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